안녕하세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입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나온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뉴스가 난리가 났죠. 제 영상 편집 시간과 맞지 않아 어제는 합병 예상으로 영상이 나갔는데 오늘 이 합병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고요. 스페이스X가 실제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금을 찍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익 기업이 된다는 모건 스탠리의 충격적인 보고서와 웨이모의 현재 상황과 팔란티어 실적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스페이스X가 상장, 즉 IPO를 앞두고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라는 걸 숫자로 증명했는데요. 작년이죠. 2025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매출이 무려 150억에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서 2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사를 해서 실제 손에 쥔 돈, 즉 영업이익을 뜻하는 에비타가 약 80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매출 대비 이익률이 50%라는 건데 이건 제조업계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 바로 스타링크 덕분인데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가 스타링크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9,500개의 위성이 깔려 있고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돌파했죠. 여기에 에코스타와 19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계약까지 맺으면서 스마트폰이랑 위성이 직접 연결되는 그 다이렉트 투 셀 기술도 훨씬 강력해졌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이번 6월로 예정된 상장 때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최소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천조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조달할 자금만 해도 6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네요. 자, 그럼 어제 그 소문만 무성했던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회사인 xAI를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법인 등기에 등록된 합병 회사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K2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게 카르다초프 척도 2단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 같은 그 항성의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문명을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이번 합병으로 기존의 xAI가 가지고 있던 소셜미디어 X, 예전에 그 트위터죠. X도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슬라의 위치도 정리해드리면요. 테슬라는 이번에 합병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었기 때문에 합병된 거대 스페이스X 지분을 일부 갖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주주이자 기술적인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핵심 파트너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우주 회사랑 AI 회사를 합쳤을까요? 핵심은 우주 데이터 센터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AI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우주라는 거죠. 자, 계획도 아주 구체적인데 스타쉽 로켓이 한 번에 200톤씩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이걸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계산대로라면 위성 100만 톤당 100기가와트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연간 1테라와트급의 슈퍼컴퓨터를 우주에 띄우겠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우주가 AI를 훈련하는 가장 저렴한 장소가 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 즉 트위터의 가치가 마법처럼 폭등했다는 건데요.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 약 60조 원에 샀을 때 다들 비싸게 샀다고 비웃었었죠.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가 xAI와 X를 한꺼번에 인수하면서 이 부문의 가치를 2,500억 달러, 약 330조 원으로 평가받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가치를 6배 가까이 불린 거예요. 단순한 SNS였던 트위터를 전 우주의 정보를 다루는 AI 플랫폼으로 포장해서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배에 태운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스타링크 소식인데요.
고객사가 제 발로 찾아와서 내 물건 좋다고 전 세계에 돈 들여 광고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경기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자랑하는 광고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슈퍼볼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30조에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돈을 쓴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기네 돈 수백억을 써서 우리 비행기에는 스타링크가 깔려 있어서 와이파이가 엄청 빠르다 라고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 세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공짜 초특급 마케팅이 되는 셈이죠.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비행기 300대에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운영해 봤더니 고객 만족도 점수가 2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70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써보고 이거 진짜 빠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6년 말까지 800대 이상의 비행기에 스타링크를 다 깔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이게 투자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경쟁사인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옆집 비행기는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데 우리만 느리면 손님 다 뺏기겠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다른 항공사들도 스페이스X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제적 해자, 즉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벽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죠. 오는 6월 이제 IPO 때 이런 확실한 기업 간 거래, B2B 거래가 이 매출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 기업 가치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북유럽에서 들려온 아주 흥미로운 극과 극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테슬라 판매량 이야기예요. 스웨덴에서는 날아올랐고 반대로 노르웨이에서는 숫자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을 아는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스웨덴에서 FSD 승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재가 또 숨어 있어요. 먼저 스웨덴부터 보면요. 1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4%나 급등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테슬라만 아주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동안 발목을 잡던 물류 문제가 해결돼서 배송이 아주 빨라졌고요. 여전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테슬라를 이길 차가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에요. 게다가 스웨덴 내에 충전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망설임이 없어진 거죠. 근데 바로 옆 나라 노르웨이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88%나 폭락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수치만 보면 테슬라 인기 끝난 건가 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건 인기가 식어서가 아니라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노르웨이 정부가 2026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기차 세금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차를 다 이제 미리 사버린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수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 노르웨이 판매량은 89%나 폭등했었는데요. 12월에 살 사람은 다 샀고 이제 1월에는 당연히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또 경제 용어로 보면은 기저효과라고도 하죠. 비교 대상인 전달이 이제 너무 높아서 이번 달이 상대적으로 엄청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 같은 거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런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실 판매량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죠. 바로 스웨덴 교통당국이 지난주에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FSD의 공도 테스트를 승인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웨덴은 볼보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안전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스웨덴이 FSD 테스트를 허가했다는 것은 유럽 규제 당국이 테슬라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험한 북유럽에서의 주행 데이터는 앞으로 FSD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유럽 전역에서 FSD 승인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웨이모가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1260억 달러, 하나로 약 175조 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서 돈을 버는 사업 단계로 진입했다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번 투자에는 모 회사인 알파벳뿐만 아니라 세퀘이아 캐피털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위츠 같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베팅한 이유는 웨이모의 성과가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웨이모는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1억 2,700만 마일, 약 2억 킬로미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간 운전자보다 중상 사고율을 90%나 감소시켰다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주의 산만이나 졸음운전 같은 인간의 실수가 없는 AI 드라이버의 안전성을 증명한 거죠. 웨이모는 우리는 더 이상 개념을 증명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장의 시간이라는 거죠. 당장 2026년에만 도쿄, 런던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개 이상의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견제구가 들어온 건데요. 테슬라가 FSD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면 웨이모는 이미 완전 무인 상태로 사고 없이 달린 검증된 데이터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번 발표 내내 속도보다는 안정과 신뢰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인간보다 90%더 안전하다는 통계는 규제 당국과 소비자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에 확보한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을 사고 인프라를 깔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필요한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요. 웨이모는 이제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거대 글로벌 운송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웨이모, 과연 자율주행의 패권은 누가 지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한 엄청난 전망이고, 또 하나는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기업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핵심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대호황기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호황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2027년이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한번 볼까요? 모건 스탠리는 2027년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무려 1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수치대로라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보다도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는 뜻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SK하이닉스 역시 순이익 1209억 달러, 하나로 약 167조 원을 기록하며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AI 때문인데 AI 붐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서버용 DRAM 가격을 전 분기 대비 115%에서 125%나 올리겠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주가 수준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사가 번 돈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는 거죠. 이 숫자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뜻인데요.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2026년 PER이 약 10배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5.1배, SK하이닉스는 4배 수준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3.4배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3년 4개월 만에 모으면 회사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시장이 아직 이 슈퍼사이클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싼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이 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특히 AI 데이터 기업 팔란티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팔란티어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어요. 먼저 매출부터 보면요. 2025년 4분기 전체 매출이 14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7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 대비 137%나 폭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팔란티어에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룰 오브 40라고 이건 소프트웨어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한 값입니다. 보통 이 합계가 40점만 넘어도 이 회사 정말 훌륭하다. 성장도 하고 돈도 잘 버네 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팔란티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바로 127점입니다. 127%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등생 수준을 넘어서 거의 외계인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돈도 아주 잘 벌고 있는데요.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뜻하는 그 잉여 현금 흐름 마진율이 56%에 달합니다. 100만 원을 팔면 56만 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꽂힌다는 얘기죠. 알렉스 카프 CEO는 이번 실적을 두고 우리는 유일무이한 기업이다라며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미래 전망도 아주 밝은데요. 팔란티어는 2026년 매출 성장률이 6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확정된 계약 금액인 총 계약 가치도 작년보다 138%나 늘었으니 당분간 팔란티어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는 정말 좋다고 평가되고요. 유망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워 담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